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조실부모한 10살짜리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춘삼이었다. 돌봐줄 사람도 몸을 의탁할 곳도 없었던 춘삼이는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 어린 아이인지라 힘도 없고 일도 잘 알 줄 모르니 세경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그저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덩치도 커지고 힘이 붙고 또 일머리도 늘어가면서부터 춘삼이는 그나마 세경을 조금씩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춘삼이는 20살이 되었다. 벌써 장가를 들 나이였으나 몇 해 모은 세경은 살림 미천을 장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머슴살이를 더 열심히 해봤자 삶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이대로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다가 호라비로 늙어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춘삼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대로의 삶은 아닌 것 같았다. 이대로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남의 집 일이나 해주며 내 일생을 보낼 수는 없어. 하지만 난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이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 넓고 큰 세상으로 가면 그리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알 수 있을 기다. 그래, 가보자. 춘삼이는 그동안 모은 세경을 들고 한양으로 떠났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런저런 세상 구경도 하며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고 한양에 입성하게 되었다. 춘삼이는 일거리를 찾아보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봤지만 생각보다도 더 한양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고 그나마 몇 푼 가지고 있던 돈도 밤길에 어떤 패거리들을 만나 모두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결국 춘삼이는 기대와는 다르게 한양에서 구걸을 하며 연명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며칠 안 지났는데도 더 이상은 이 거지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만 같았다. 젠장, 촌놈은 별 수 없구나.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굶어 죽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욕심 부리지 말고 목숨이라도 건져 살아야겠다. 춘삼이는 실망과 좌절로 얼룩진 짧은 한양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출발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어느 날이었다. 며칠간 밥은 구경도 못했고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눈앞은 핑핑 돌고 더 이상 배가 고파 못 견딜 지경이었다. 해는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춘삼이는 지나가던 동네에 어떤 좋은 기와집에 무턱대고 들어갔다. 저기, 주인장 계십니까? 잠시 후 백발의 긴 담뱃대를 문 노인이 나왔다. 누구시오? 아니, 웬 거지가? 아닙니다. 저 거지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로 말씀드리자면 경상도가 고향인 춘삼이라 합니다. 거기서 남의 집 머슴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돼서 남자가 태어났으니 한양이나 한번 살아보겠다 싶어서 올라갔다가 그나마 가진 돈을 모두 뺏겨서 여비도 남지 않아서 며칠을 굶어가며 내려오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밥 한 덩이랑 잠만 재워주십시오. 그래, 알았소. 들어오시오. 김노인을 따라 들어가니 마치 자기를 주려고 미리 차려놓은 것처럼 밥상보를 덮어놓은 밥상이 보였다. 김노인은 이걸 먹으라 말하며 밥상보를 걷어주는데 잘 차려진 한상이었다. 저녁을 잘 얻어먹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누운 춘삼이는 생각했다. 오늘 저녁은 밥을 잘 먹고 잘 자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고향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 이 집 엄청 부잣집인데 이 집에서 뭐라도 하나 훔쳐나가야겠다. 밤이 야심해지자 춘삼이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갔다. 춘삼이는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레 집안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집안 깊숙한 곳에 이르니 조그맣고 호화롭게 지어진 별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곳이라면 값이 나가는 물건이 분명히 있겠구만. 춘삼이는 조심히 별채의 주변을 둘러보다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한 젊은 여인이 잠들어 있었다. 초여름에 보름달이 뜬 밤이었는데 얇은 속옷 차림으로 속살을 내놓고 자고 있는 여인의 고혹적인 모습이 환한 달빛에 비추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다. 춘삼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의 야한 모습에 넋을 잃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춘삼이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에이, 빌어먹을 것.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동침을 해보겠어. 춘삼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다.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이 여인은 이 집의 며느리이다. 이 집은 늙은 홀아버지 김노인과 그의 외아들이 살고 있었고, 여인은 그 외아들에게 시집을 왔다. 그러나 혼인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남편이 죽고 여인은 청산과부가 되었다. 여인의 상심은 매우 깊었고 시아버지가 차려주는 밥상도 마다하고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춘삼이가 이 집에 오자마자 받은 밥상이 바로 여인이 먹지 않고 물린 밥상이었다. 한편 김노인은 그날따라 잠에 들기가 쉽지 않았다. 한참을 뒤척이던 김노인은 방 밖으로 나왔다. 휘영청 밝은 보름 달빛에 집안을 거닐던 김노인은 사랑채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마땅히 보여야 할 저녁 무렵에 온 곽에게 신발이 보이지 않음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있겠냐마는 김노인은 서둘러 며느리가 있는 별채로 가보았다. 춘삼이가 조심스레 며느리의 속옷에 앞섭을 풀어헤치고 일을 저지르려는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김노인이 며느리 방에 지척에 도착한 것이었다. 춘삼이는 서둘러 방에서 나와 대청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김노인이 며느리의 방 앞에 와서 보니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며느리는 곤히 자고 있었다.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괴이하게 여긴 김노인은 혹시라도 방 안에 누구라도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조심히 며느리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병풍 뒤 등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살펴보았으나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생각하며 방을 나가려던 순간 이불을 차내고 자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노인이 들고 있던 담뱃대에 이불을 걸어 며느리에게 덮어주려던 순간 며느리가 뒤척이며 맨살이 담뱃대에 닿았고 그 이질적인 느낌에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자신의 풀어진 앞섭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춘삼이가 해놓은 일을 김노인이 그대로 덤터기를 쓴 것이었다. 세상에,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에게 이러신단 말입니까? 제가 서방님을 따라 같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악을 쓰고 울어대는데 김노인은 참으로 할 말이 없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변명을 해본들 누가 믿어주겠는가? 며느리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치스러운 오해를 받으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청마루 밑에서 이 상황을 모두 듣고 있던 춘삼이가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자신 때문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김노인이 낯뜨거운 오해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안 되겠다. 내가 이질짓고 해서 비록 큰 벌을 받더라도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만큼 나쁜 그런 썩을 놈은 아니다. 차라리 떳떳이 죽자. 마루 밑에서 슬그머니 기어나간 춘삼이는 방문 밖에 엎드려 김노인에게 고했다.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제가 저지른 짓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춘삼이가 갑자기 나타나 죽여달라 사정을 하니 깜짝 놀란 김노인이 물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감 나가는 물건이라도 훔쳐가려 부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자고 있는 부인의 모습에 젊은 혈기의 이성을 잃어 이불을 걷어내고 옷을 벗겼습니다요. 죽여주십시오. 춘삼이의 말에 며느리는 겨우 울음을 멈추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엎드려 후회하고 있는 춘삼이를 노인이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그만 일어나게. 그래도 자네는 결국 나쁜 행동을 반성하고 내 누명을 벗겨주지 않았는가? 자신이 화를 당할 것을 감수하고 말일세. 나는 아직까지 그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네. 나를 살려주어 내가 고맙네. 자네 어디 갈 곳도 없는 듯 하던데 여기서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말일세. 그리고 김노인은 며느리에게 말했다. 아가, 오해가 풀어져서 다행이구나. 네가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참으로 안타까웠고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듯한 너를 보면 내 애간장이 녹는 듯했다. 마침 내가 새로 아들을 얻었으니 다시 서방으로 맞이하여 젊은 나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순간 눈이 멀어 아버님을 오해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천에 고하였던 춘삼이는 아버지와 부인을 한 번에 얻었고 김노인 또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었다. 그렇게 춘삼이 부부는 아들, 딸 많이 낳고 김노인에게 효도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